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세계 부동산 트렌드와 또 국내 부동산 트렌드와 타이밍 그리고 성공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 그런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재테크TV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안전한 곳에 나의 자산을 지키고 싶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수입을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관점, 목적과 방향이 조금 목적은 그렇게 수단을 했는데 상품을 선택을 아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또 이렇게 처음 투자하는 분이 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땅은요, 되게 많은 분들이 장타 투자만, 10년, 20년, 30년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토지 투자도 얼마든지 타이밍에 따라서, 투자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단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타를 할 수 있는 땅을 소개받아 본 적도 없고, 그런 땅들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이 되게 많죠. 저는 단타 땅만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드리게 되면 토지에 단타라고 하면 얼마가 단타예요? 라고 하고 소액이면 얼마 정도를 소액으로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단타,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타 3년에서 5년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거. 빠른 게 3년이고 늦어도 5년 안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다. 충분히. 이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건 3년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제가 조금 주변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입지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훨씬 공시율도 안정이 되고 수익률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장사도 들어오신 분도 잘 되고 그러게 되면 건물 주인도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 밟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토지 투자라는 거, 부동산 투자라는 자체가 되게 많은 분들이 엄청난 좀 고액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보통 경매를 많이 하시죠. 경매로 건물도 보려고 하고 상가도 보려고 하고 토지도 보려고 하는데 저도 다 해본 거고요. 토지 쪽은 농지 쪽이 많이 나오지 사실상 농지 임야 같은 게 나오지 쓸만한 땅들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초보자 관점보다는 조금 이렇게 경제 흐름이나 부동산 흐름이나 경제 흐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큰 시장이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는지 조금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경매를 안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1차적으로 수익 타산이 나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은 은행권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이죠. 다 가져가는 나머지 물건들이 이제 개인들한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나 그렇게 운영이 되는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경매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투자일 경우는 하지 않는데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정말 그 지역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구할 때는 조금 투자가 아니라 실사용이기 때문에 경매 해보시려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권장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경험해본 결과 어떤 업을 갖고 있으면서 경매로 해서 수익을 내고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 확률이 그래도 부동산 중에서 좀 높을 수 있다. 충분히 너무 많은 공부를 못한 경우에 경매를 뛰어들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부동산 상품도 전 세계 상품에서 소유자의 층과 문화와 의식주와 기술과 산업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변화를 겪지 않는, 유행이 없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며 상가며 도시며 지역이며 산업이며 모든 게 유행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핵심이 사회의 트렌드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는 걸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선진국들을 봐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이라는 게 가능하고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신 분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답은 1차원적인 답은 드리는 게 새만금, 대한민국엔 새만금밖에 없어요. 왜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왜 전문가들이 새만금을 얘기할까라는 부분을 인식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새만금만 갖고 있는 조건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4차 기술 시대에 미래 시대에 모든 사업 비즈니스 하기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새만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새만금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를 검증하듯이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미국이며 이스라엘 기업들 또 중국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제주주나 평택 같은 거로 저희가 그 전에 다 투자 사례로 알다시피 걔네가 본격적으로 땅에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두세 배씩 오르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일단은 새만금의 중국도 세계의 큰 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더 큰 인구가 있는 성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이제 왔다 갔다도 좀 교류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투자들이 기업이 투자했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개인들처럼 무자비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그 전 영상을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기업보다는 국외에 그것도 4차 산업, 미래의 핵심 산업 기업 투자 성공률이 높은 그런 세계 전문 투자가 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을 그 투자 타이밍에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을 꼭 유념해서 선정을 하고 그 지역이 어떤 이유로 어떤 호재로 개발이 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기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의 핵심 산업이고 미래에 주도하는 산업이 들어간 미래의 핵심 기업들이 들어간 지역을 찾아내야 한다는 게 포인트고 주거지나 도시 형성은 스마트가 빠지면 모든 부동산이나 땅이나 아파트나 건물이나 자동차나 의미가 없어진다.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강의를 하고 이론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럴싸하게 얘기를 다 설명을 하면서 추천해주는 땅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농림지역 같은 거, 임야도 심지어는 추천을 해주던데요. 저희가 그 사람이 어떤 물건들을 취급하는지를 조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어느 단계에 있다라는 것까지 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분야이든지 저희도 부동산 쪽에서 보시게 되면 솔직히 토지를 한다라는 부분은 아주 고수들이 하는 거지 일반 투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투자 전문가처럼 분석해서 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전문 교육이나 과정이나 그런 걸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하는 그래도 저희같이 전문 투자가들이 직접 되게 많은
자기 자신의 투자와 또 기타 고객님들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계속 경험이 많은 실전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투자를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정말로 기회고 복이라는 걸 많이들 알고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려면 자꾸 사고를 사실적인 객관화를 시키셔야 하지, 그때 기분,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가끔씩 예를 들면 자기가 평상시에 막연하게 카페 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사면서 그 입지의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을 사면서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이렇게 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있는데요. 좀 맞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익률하고 특히나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도 많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가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장타를 하는 토지 투자와 단타 토지 투자, 누구나 다 단타하고 싶지 장타하고 싶지 않잖아요. 100이면 100이 다 단타한다고 그래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몇 번 돌리고 싶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3년 투자해서 3년 기간을 볼 수 있는 쉽게 초보자 분께서 제 영상을 처음 보고 고민 중에 처음 보고 어떤 물건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용도입니다. 그 땅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 단타가 되고요, 도시지역 주변 땅은 장타라는 거 꼭 유념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옛날같이 개발이 많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역이 정해져서만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도시화가 되고 모든 게 스마트화가 되면서 많은 장소가 필요가 없어. 그냥 핵심이. 그리고 농사 같은 경우도 스마트팜으로 건물로 지어 올리기 때문에 평수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간들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지도 않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은 주택이 공급이 돼서 주택 포화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포화 시장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도 주택에 이렇게 투자하시고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왜냐면 전체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 전체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경제나 뭐 금융 같은 거, 산업과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집을 살 거니까 집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만 보시면서 그것도 내가 사는 지역에 한계를 두고 또 내가 사는 지역에 한계를 두면서 나의 사정에, 나의 환경에, 나의 조건에 맞는 또 제한된 구역을 또 찾아내는 거. 근데 그걸 갖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철저하게 분리를 해줘야만이 투자를 성공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은 스마트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2023년도 정도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2022년, 23년이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스마트 도시에 살아보시고 스마트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일반 건물, 일반 아파트, 일반 도시는 불편하고 위험해서도 안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대면하는 분들한테 2년인 걸로 가장 중요한 거 스마트 용어가 들어가 있는 도시를 선택해야 하고,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건물, 스마트 상가 이런 것들을 꼭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소유해서 파는데 기간이 최소 3년은 걸리잖아요. 그죠? 3년에서 5년을 보기 때문에 그때에 사시는 분의 기호에 맞는 지역이었고 환경이었고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살 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내가 팔 때 그 고객층들이 원하는 기호의 조건들을 싹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거는 단타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땅이고 장타는 도시 외곽지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뺑 두르고 있는 뭐 자연녹지나 생산관리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뭐 이면은 솔직히 투자하는 땅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임야가 뒤집어지고 뭐 그렇게 임야까지 뒤집어서 뭐 개발할 정도의 지금 우리나라가 뭐 개발이 이렇게 뭐 낮은 정도가 아니야. 도시화가 대한민국이 솔직히 전라북도 새만금만 도시화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100% 도시화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옛날 그 한참 개발할 때처럼 지금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막연한 곳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 핵심지로 반드시 핵심지 요충지로 들어가야만이 성공하는 시대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내가 산 땅이 스마트 도시가 돼야만 된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도로 한번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개혁원은 반드시 띄워보셔야 하고 제 거 영상을 돌려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그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토지 이용 계획원 그 앱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소며 그런 거 다 확인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입지를 볼 수 있는 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자료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도시 지역에 건물 짓는 땅 1종, 2종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땅을 사셔야 한다는 것을 정말 분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돈 되는 땅을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을 사고 싶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을 사고 싶다 하면 꼭 유념하시는 건 도시 지역에 건물 짓는 땅이라는 거고 나는 뭐 30년 후에 돼도 돼, 20년 후에도 돼도 돼 이렇게 빠른 게 한 10년이고 정말 늦은 건 불가능한 것도 많고 30년도 솔직히 요즘엔 어려워요. 대한민국에 전라북도 하나 남았는데 전라북도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구들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쪽 새만금으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된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된 인구들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주변 도시까지 막 그 계획관리지 자연노지가 막 뭐 전체가 막 뒤집어지고 요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된다 해도 완전히 도시가 형성이 돼가 팽창 한 15년, 20년 후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20년 후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1억을 투자했는데 10년, 20년 묶여 있어요. 물론 조금씩 오르겠죠. 원래 농림지역이나 뭐 장타하는 땅들은 아주 서서히 조금씩 오르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폭등하는 땅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것들이 로또처럼 어쩌다 한 번 정말 그 기관에서 필요해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도시 외곽 지역 땅들이 보통 국가가 개발하는 땅들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농지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이런 데가 개인들이 투자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고객님이 이제 최근에 경험한 건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또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적당히 하고 이제 안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고객님이 저에게 일종 일반 주거를 하고 사실 때마다 이제 좀 알아보시고 사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구하지 않고 왜냐면 이제 뭐가 좀 안 좋네요. 뭐가 안 좋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보고 그냥 문의하지 않고 결정해서 자연녹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오는 거죠. 국가에서 수용한다고 그런 얘기가 왔다라는 자연녹지를 사셨거든요. 저한테는 일종 일반 주거지를 좀 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투자의 포인트. 국가가 이렇게 수용되는 땅은 주거지나 상업지나 공업지역은 수용되는 땅이 아니에요. 꼭 유념하세요.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수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보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 하는 거. 도시 주변에 붙은 땅으로 5km 안에 가까운 지역에 이게 꼭 유념하세요. 수용되면 여러분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분양가, 상한가를 정했잖아요. 20% 30%를. 그렇게 되면 솔직히 개발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 개발보다 국가에서 하는 주택 보급형의 토지 개발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택 보급을 위한 개발들이 좀 있게 되면, 택지 개발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있게 되면 사실상 그 땅 주인은 수익을 많이 보죠. 오히려 시행사나 거기에 하고 분양하는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지, 땅 주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땅 주인이 수익을 보는 거는 보통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민간 개발자, 도시개발 그런 사업에 내 땅이 있을 때에는 수익이 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요즘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내가 투자할 때 시점에 부동산 정책도 꼭 아셔야 하는 거 유념을 하시고요. 자, 단타는 도시 지역에 있는 건축이 허가돼 있어야 돼. 이미 허가돼 있는 땅이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쉽게 이제 일종 용도를 얘기를 해주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제2 일반 주거지역, 제3 일반 주거지역. 일반이에요. 전용이 아니라. 그게 용적률이 그래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 거고, 뭐 상업용지나 중공업지 같은 것들도 또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땅들은 우리나라 100%짜리 0.3%,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짓 만나기가 어렵고, 만났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안타깝죠. 이제 지나고 나가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 근처도 안 가시려고 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자, 장타는 쉽게 말하면 단타는 돈도 되고 기간도 짧지만 장타는 긴 만큼 돈도 안 되고 내 돈을 묵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싼 걸로 이렇게 막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성숙한 마인드, 투자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좀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들여서 공부를 좀 도움을 드리는 편인데, 도시 외곽 지역은 이 1차 건축 용지가 개발이 되고 나서도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 꼭 유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종류 중에서도 1종, 2종, 3종, 그리고 또 상업지, 중공업지. 쉽게 말하면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중공업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도시가 신도시가 형성될 때 가장 도로 나고 인프라, 교통 인프라 깔리고 가장 기반 시설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개발되는 게 바로 주거지예요. 그래서 내가 단타를 원한다면 주거지 땅을 사야 돼. 1종, 2종, 3종 이런 주거지 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분들이 무조건 상업지만 막 좋고 중공업지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물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좋아요. 하지만 내가 투자 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 5년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거지가 먼저 뒤집어집니다. 주거지가 먼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현금화를 돌릴 때 사실상은 주거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좀 여유 있게 볼 거예요 하면 상업유전 중공업지들을 이제 보시고, 순서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 주거지 다음에 주거지가 형성된 중심으로 상업지가 형성이 되고 상가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가 형성이 되는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시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장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가 먼저 된다? 이거 없어요. 복골복이고요.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몰라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또 생산관리지역. 저는 이렇게 농림지역 같은 거, 절대농지잖아요. 요런 것들은 아예 하지 않아요. 왜냐면 단타로 되는 건축용지 땅 충분히 3년 만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굳이 내 걸 10년, 20년, 30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 그냥 이렇게 묶어놓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투자의 방법 중에 똑같은 1억 갖고 돈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은행에 돈 넣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물론 은행에 넣어놓은 이자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한 토지에다 투자를 하는 거가 바로 경기가 어렵고 금융위기가 오늘 이렇게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예측이 불가능할 때 안전자산 중에 가장 땅에 몰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내 자산을, 있는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아주 낮은 수익이더라도 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꼭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장타와 단타의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드리고,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단타는 도시지역의 건축용지 1종, 2종, 3종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땅이 토지 이용 계획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돼. 용도예요. 농마천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 모습이 뭐든지 내가 사서 바로 건물을 질 수 있어 없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질 수 있게 허가가 된 게 바로 용도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얘는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이네. 요게 아주 핵심이라는 거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타 투자 같은 경우는 도시 외곽지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추천해드리는 게, 중개사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계획관리 지원, 자연농지, 생산관리 지역을 많이 추천을 하죠. 요런 거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뭐 아니면 도인 거. 자, 여러분, 제가 맨날 매 영상마다 하는 게 투자의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공짜를 원하면 공짜로 했는데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거고, 그걸 또다시 한다라는 건,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전공이래잖아요. 실수를 하는 건 맞지만 그 똑같은 실수 계속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공부만큼 나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다양하게 많이 하셔야 하고, 처음 투자할 때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1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사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은 땅을 반드시 사세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한정된 자본금이긴 나눠서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또 전문가가 투자로 반드시 하시라고 강추해주는 우량 매물들이 있어요. 건축용지로 도로에 붙어있는 것들, 계획관리지역, 아니 계획도로 있는 땅으로 해서 입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들은 개발하는 회사들이, 시행사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들 관점은 막 주변에 학교도 있고 식당도 있는 곳이 이렇게 해야 보이는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사실상 시행사들은 현재 건물들이 있는 도시에 딴 투자를 안 해요. 그 현재 그 도시가 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주변으로 해서 교통 요충지,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요충지가 돌아가면서 또 뭐 위아래 다 연결하는 핵심 도로나 이런 교통망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런 걸 다 보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우량 매물을 추천을 해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전라북도에서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물건 올리는 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매물을 다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고객님한테도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그 물건을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건 안 했을까 하면서 관점을 한번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안 한 이유가 뭘까라고 좀 찾아보시는 입장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입지가 잘 보이실 거예요. 역으로 해보세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는데도 그 땅을 안 한 거예요. 네. 입지 때문에. 네. 그리고 수익률도 여러 가지 부분만 하나만 보진 않잖아요. 저희는 이제 다방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새만금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먼저 국가가 이렇게 국책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 다 되기 전에, 지금같이 기업이 투자하게 되기, 매일매일 신문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새만금을 분석해서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이야, 전 세계에서 새만금이야, 아시아에서도 새만금이야, 새만금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 투자 조건, 새만금이다라고 조건을 먼저 보고, 여기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고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기밖에 없구나, 기업들이 라는 조건을 먼저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먼저 새만금에 돈 되는 땅들,
요충지, 입지, 최상의 입지를 갖고 있는 땅들, 노른자 땅들을 취급했던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회인지 모르는데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말도 해요. 이제 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희 그 부모님도 울고 제 지인도 울고 우리 고객들도 저한테 막 와서 한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뭐 우리 이모가 소개시켜주고 우리 사돈이 소개해주고 심지어 엄마가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또 처제가 소개시켜주고 우리 형부가 해주고 누나가 해주고 그랬는데 다 뭐 임야, 농림지역, 계획관리, 자연녹지 일종 일반 주고 추천해준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서 땅을 그래도 처음 사시는 분도 많지만 땅을 사보신 분 중에서요 건축용지 갖고 있는 분 제가 딱 한 분 만나고 없었어요. 그 정도로 희박해요. 왜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 아버님이 건축회사를 하면서 건축용지만 사놨어요. 네. 그분 딱 한 번 봤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땅을 팔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부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런 땅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부모님이 옛날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건축회사 하셨다고 딱 하죠. 그분 딱 한 번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땅 샀는데 갖고 있는데 건축용지 갖고 있다? 이런 분들 못 봤어요. 그 정도로 희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귀한 땅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든지 투자의 원칙은 희소성이에요. 널리고 널린 땅.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100% 땅 중에서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주거지, 일종 일반 주거, 이렇게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도시지역 땅이 16.6%밖에 안 돼요. 도시지역 땅이. 거기에서 주거지는 2.8%, 또 2.5%,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가 짓는 거, 상업용지가 0.3%, 100% 땅 중에서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거지에 살고 상가들이 있는 데 산다고 해서 그게 엄청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땅 중에 0.3%밖에 없어요. 지도를 좀 보실 줄 아시려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진짜 조금이구나 마냥 여기저기 조금씩 점이 찍혀져 있지 막 이렇게 몇 블럭까지 막 쭉쭉 가는 막 이런 게 많이 없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하고, 이제 중공업지는 더더욱도 없어요. 특히나 신도시 들어가는데 미리 이렇게 허가해 놓은 데는 더 찾기가 어렵죠. 보통 신도시는요, 기본적으로 핵심 도로로 1종으로 다 허가를 해 놓지 2종도 잘 안 해 놓거든요. 근데 2종을 만났는데 2종을 망설인다고 하면 그분 좀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안타까워요, 그 정도는 정말로. 근데 또 모르시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게 보이고 안 보이기가 아니라 서류를 보고 확신을 갖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투자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가 건물 짓는 땅을 사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건 내가 그냥 건물 지어서 내 집하고 상가 내줘서 월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땅을 내가 사서 최악의 투자 시나리오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계획관리지나 자연녹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지역은 도시 외곽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 해도 어차피 용적률 20%, 30%, 40, 20%, 40%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지역 뭐 자연 취락도 60% 이렇게 나왔을 때 내 100평 사면 60평 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땅을 사는 거하고